오피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야마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YCVT라는 이런 구동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그 금액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온전히 라이더가 또 떠안고 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100만원 더 주고 이 터보 버전보다는 무브볼 버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터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 제가 열심히 설명해봤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터보 버전이 안 나온다,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나온다, 그러면 길게 언급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외형이나 전체적인 기능들이 변경이 된 MX의 페이스 리프트된 똑같은 MX를 타고 다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김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5 야마 MX 125 테크맥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MX가 드디어 이제 풀체인지를 감행을 했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PCX도 변경이 됐는데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MX 쪽이 좀 많이 우세해요. 네, PCS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사실 리어 가스쇼크 들어간 거랑 TFT 계기판만 변경되고 나머지 이제 1채널 ABS는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죠. 그와 반면에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1세대부터 이미 2채널 ABS를 달고 나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PCX를 타오신 분들이 MX로 넘어가셨거나 아니면 애초에 MX로 처음부터 입문을 하시는 분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근데 또 한 번 MX 가 또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부각이 되는 거는 기존 리플렉터 방식에서 헤드라이트가 이제 프로젝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시야를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도 되게 개선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PCX와 이제 견주어도 나쁘지 않을 만큼의 TFT 계기판이 또 통합으로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125cc급 프리미엄 스쿠터 중에서 2인자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얘기하기가 좀 뭐예요. 왜냐면 PCX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긴 하지만 MX도 그만큼 따라줬기 때문에 이 둘의 경쟁은 정말 끝나지 않은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YCVT 방식이 신기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브볼이 사라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스쿠터 방식인 벨트와 무브볼이 거쳐가면서 요게 이제 마모가 되면서 점점 최고속이 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구동계 교체 주기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YCVT 기술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최고속에 대한 그런 손실도 줄어들고 처음 출고했을 때 그 최상의 컨디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 MX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여기에는 또 이제 숨겨진 함정이 있는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색상이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다양한 색상들이 많긴 한데 두 가지 컬러로 지금 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좀 다양한 컬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세라믹 그레이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크
마그마 컬러가 있습니다. 요 컬러는 제가 예전에 SYM Z14 그 컬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맥스 브론즈랑도 좀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어쨌든 이 메인 컬러는 세라믹 그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차가운 도시적인 그런 느낌의 아이스 블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이 더 예쁘죠. 그래서 요 세라믹 그레이가 오피셜 영상에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라믹 그레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무광 블랙하고 무광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나왔었는데 무광 블랙이 압도적으로 좀 물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무난한 무광 블랙이 또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안 들어오면 또 서운하겠죠. 오히려 화이트 컬러가 안 들어와서 이 이전에 MX 사셨던 분들이 싸제로 이 화이트 가울 올카 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라믹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로 굳이 변경을 하지 않아도 스포티하고 젊고 영한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영국 돈으로 3,900이면 한 700만원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환율과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대 전력 9kW, 132kg 건조 중량, 그리고 자석은 770 동일하죠. 다이나믹한 맥스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X맥스, T맥스 이렇게 이제 M맥스 요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M맥스에도 이제 드디어 이제 테크맥스라는 또 네이밍을 또 계속해서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맥스 라인업의 DNA를 강조해서 이런 디자인이 탄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 세대 MX가 완성도가 디자인적 완성도가 꽤나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세대의 느낌이랑 완전히 차별화된 느낌으로 좀 더 눈매가 매서워지고 기존에 이제 리플렉터 방식에서 위아래 또 전구가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요새 야마하가 밀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뭐 요번에 R7도 마찬가지고 뭐 MT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요 이마의 구슬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또 이제 구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 확보가 좀 더 용이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쪼개진 인상에서 강렬함을 좀 보여준다. 좀 신형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디자인은 좀 뭔가 그래도 절제된 그런 매력이 있고 심플했는데 이번 세대로 좀 거쳐가면서 뭔가 좀 그 디자인하면은 스쿠터 디자인하면 SYM이 조금 더 좀 과감한 디자인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MX는 DNA를 갖추면서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시야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함과 디자인 두 가지를 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또 가져와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좀 나왔습니다. 방향시등도 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뭐 오피셜 영상 보면은 요 라이트만 비춰지는 거를 벽에다가 쏴가지고 보여주는데 약간의 그런 새 날개 같은 그런 새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마에 그 다마 두 개가 이마에 구슬 두 개가 박힌 것만으로도 기존의 이제 스쿠터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듀얼 헤드라이트 요 디자인과 하이빔, 로우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포지션 램프가 좌우에 있고 하이빔, 로우빔이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야간의 시인성이 좀 더 확실하게 돋보일 것 같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보시면 이렇게 좀 날렵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전에 MX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1세대는 너무 못생기기도 했고 소박하기도 했는데 2세대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변경된 3세대 디자인부터 방향시등이 요 밑에 이제 하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TMX DX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TMX DX가 이렇게 통합된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또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방향시등이 이렇게 밑에 있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두 줄짜리로 약간 좀 제네시스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TFT 4.2인치 TFT 계기판이 들어가고 위에는 이렇게 LCD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X맥스도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TFT가 조금씩 엔트리급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의 그런 계기판은 과거와 추억으로 사라졌고 적어도 TFT가 나와줘야 이 프리미엄급 스쿠터에 맞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단가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영리하게 좀 만들어줬다. 아직까지는 올 TFT는 아니지만 LCD랑 TFT랑 적절하게 섞어줘서 주행하는데 그리고 인식하는데 라이더가 빠르게 인식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독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유로5 플러스 엔진 충족하는 125cc라는 게 나옵니다. 유럽은 이제 유로5 플러스 125만 이제 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유로5 플러스 기준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125가 나오는 건 확정이지만 MX 155가 유로5 플러스를 충족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인 점이 많습니다. MX 155가 안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점. 왜냐면 유로5 플러스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유로6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스쿠터들은 그만큼 이제 배기가 막히고 또 시동 불량이 생기고 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유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로4 때 시절에 PCX나 MX는 솔직히 날라다녔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RPM 조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점점 진짜 계속 망가진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되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5 플러스까지 안 간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또 MX 155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cc 유로5 엔진, 유로5 인증을 받은 차량들만 또 공도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은 뭐 큰 차이가 없죠. USB-C 타입 충전기 전면 포켓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전히 2세대랑 마찬가지로 포켓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쿠팡에서 사면 10,000원이면 사니까 뭐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얘네들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여기를 뚫어놨는지는 전 이해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오른쪽처럼 이렇게 양쪽을 좀 개폐하는 방식으로 좀 그냥 깔끔하게 마감을 좀 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엑스맥스랑 같이 가긴 싫었나 보죠. 어쨌든 여기는 뚫려 있고 오른쪽은 이제 개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스마트 키도 뭐 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서스펜션 트래블을 편안함을 위해서 91mm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승차감은 뭐 솔직히 MX 승차감이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앞 서스가 방지턱 넘을 때 우리나라가 또 방지턱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같이 이제 좀 몸무게가 있으신 분들이 방지턱을 넘으면 얘가 이 짧기 때문에 턱을 쳐요. 그러면 이제 충격이 온전히 이제 라이더에게 전달됩니다. MX의 진짜 유일한 단점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을 세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게 넘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진짜 급한 경우에는 막 50에서 60으로 막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넘다 보면은 바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예 아싸리 프론트 쇼바를 변경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순정으로 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얘도 이제 트래블이 제가 봤을 때도 작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X 타신 분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는 MX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YCVT 기술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MX 터보가 나온다고 해서 터보 차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착각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포르쉐 뭐 타이칸 터보처럼 터보 차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브랜드 이름이 터보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제 MX 신형에는 YCVT라는 새로운 기술력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마치 이제 터보 차저가 작동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가속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핸들바에 달려있는 이제 Y시프트 버튼을 통해서 마치 다운시프트의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기어비 감속을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흥미롭고 재밌는 기능인 것 같아요. 진짜 요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 많은데 그리고 텐덤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드 같은 경우에도 뭐 T모드, S모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이 돼 있고 엔트리급 사양의 라이딩 모드를 지원하는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아마도 야마하가 최초이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런 출력 곡선에서 더 이상 뭐 쪼갤 게 없는데 결국에는 파일을 쪼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스포츠 모드를 그렇게 논다고 해서 얘가 더 기존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뭐 터보가 터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마하가 MX가 낼 수 있는 최고 출력에서 그만큼 더 쪼갠 거밖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타봐야지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터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 제가 열심히 뭐 설명해봤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터보 버전이 안 나온다,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나온다, 그러면 길게 언급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외형이나 전체적인 기능들이 변경이 된 MX의 페이스 리프트된 똑같은 MX를 타고 다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 터보와 네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브블 방식의 MX가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MX 기준으로 한국이 437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286만 원, 터보는 395만 원입니다. 사실상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출력이 똑같아요. 출력이 똑같습니다. 출력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437만 원에서 만약에 이제 터보 버전이 나온다, YCVT 버전이 나온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100만 원이 추가된 58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예상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에서 금액 차이를 확연하게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후반대, 600만 원에 근접한 가격을 125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금액이 얼마에 나오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냐. 내가 이 금액을 사고 이 금액을 지불해서 125를 과연 기변병 없이 끝까지 탈 수 있을까? 이거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지금 배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MX, PCX 많이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400만 원대 스쿠터 한 대 현금으로 다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면 확실해요. 반대로 입문자분들이 물론 이렇게 뭐 ABS 달려있죠, TCS 달려있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쿠터를 타고는 싶겠지만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제 저가형 모델들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뭐 최근에 이번에 VSX 125인가요? SYM VSX 125가 또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채널 ABS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야마가 이렇게 뭐 기술력을 많이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YCVT라는 이런 구동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그 금액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온전히 라이더가 또 떠안고 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100만 원 더 주고 이 터보 버전보다는 무브블 버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야지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PC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500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진짜 5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또 다들 알고 계시는데 500만 원일 수도 있죠. 얼마에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PCX랑 MX랑 일단은 둘 다 라이벌 기종이기 때문에 금액대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덩달아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르는 일만 남았는데 이 터보 버전이 들어오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한 부분은 가장 바뀌지 않는 부분은 PCX는 ABS가 1채널이라는 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